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일반적인 레버리지 ETF는 1단위로 정산합니다. QLD를 예로 들면 나스닥 100의 일간 수익률의 2배를 따라가는 상품이죠. QQQ가 오늘 플러스 1%라면 QLD는 플러스 2%, 오늘 마이너스 1%라면 QLD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레버리지 ETF의 단점 중 하나로 변동성 끌림을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QQQ가 100달러에서 다음 달 90달러로 하락, 그 다음날 다시 100달러로 복귀해서 본전이 되더라도 일일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QLD는 본전이 되지 않고 그보다 낮은 가격이 되는 거죠. 자세한 이야기는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레버리지 ETF 관련 영상을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MQQQ는 QLD와 달리 일간 수익률의 2배가 아니라 월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매월 마지막 거래일에서 다음 달 마지막 거래일의 수익률의 2배를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변동성 끌림이 일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월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변동성 끌림에서 오는 손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상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8월에 상장되어서 이제 1년이 조금 넘은 상품입니다. AXS라는 잘 들어본 적 없는 회사의 상품이고 시가총액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2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수수료를 보게 되면 1.31%로 상당히 높은 비용이 듭니다. 수합 계약을 이용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수합이자는 여기서 별도로 또 나갑니다. 대략적으로 QLD보다 조금 더 비싸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거래량인데요. 60일 평균 거래량이 1266주로 처참한 수준입니다. LOC 같은 방법으로 종가 매매하는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QQQ를 53.41% 들고 있고 나머지 노출은 수합 계약을 통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30일에 나온 운용 보고서를 보게 되면 수합 이자는 4.84에서 5.09%로 오버나잇 뱅크 펀딩 레이트 4.09에 0.75에서 1%의 가상금리가 붙어서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합 이자는 그냥 QLD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상품의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산 리스크입니다. QLD는 하루에 나스닥 100이 50% 이상 하락하면 청산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럴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MQQQ는 한 달 동안 나스닥 100이 50% 이상 하락하면 청산됩니다. 하루에 50%는 안 빠져도 하루에 5%씩 연속으로 빠지면 한 달에 50% 이상은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죠. MQQQ를 만들어서 운용하는 운용사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나스닥 100이 35% 이상 하락하면 한 달이 다 지나지 않아도 정산해서 리셋을 한다고 하네요. 원칙적으로는 매월 말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통해서 월간 수익률의 2배를 추정하지만 월 중에도 기초자산인 QQQ가 35% 이상 하락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펀드 보호를 위해서 비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수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게 시장이지만 어쨌든 운용사에서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청산 리스크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변동성 끌림입니다. 이 월간 단위로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QLD에 비해서 변동성 끌림이 적습니다. 특히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횡보장에서 QLD보다 유리하죠. 예를 들어서 2월 1일부터 QQQ가 2% 올랐다가 다시 2% 떨어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위아래로 요동을 치다가 결국 28일에 2월 1일과 같은 가격으로 끝난다면 QQQ의 수익률은 0이지만 QLD의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날 겁니다. 이런 경우 MQQQ는 한 달 동안 수익률의 2배를 추정하니까 0%로 끝나게 되죠. 결국은 QLD보다 손해가 적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상승하는 강력한 추세장에서는 QLD는 복리로 상승하면서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겠죠. MQQQ는 QQQ의 월간 수익률의 2배를 추정하니까 월간으로 복리 효과는 있겠지만 일간 복리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겠습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투자 시점의 문제입니다. 월 말에서 다음 달 월말까지를 리셋 기간으로 삼기 때문에
월 중간에 매매하는 것은 예상과 다른 결과,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QQQ의 월간 수익률 2배 달성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에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월말이나 월초가 아니면 투자가 좀 망설여질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과거 실제 성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0월에서 2026년 1월의 투자 성과입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상품들이라서 장기 비교는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맨 오른쪽에 벤치마크로 QQQ를 덮고 QLD, MQQQ, QQQP라는 상품 세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QQQP는 같은 운용사에서 출시한 분기별 수익률의 2배를 추정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로 1년의 리밸런싱을 4번 한다는 거죠. 조금이지만 어쨌든 QLD보다 MQQQ나 QQQP의 성과가 좋긴 했습니다. 연간 수익률이 30.62%, 31.29%, 32.12%니까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느낌입니다. 수익률 차트로 봐도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QLD 같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데 장기 투자하면 변동성 끌림으로 손해본다고 해서 망설여지는 투자자라면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상품입니다. 다만 여전히 높은 수수료, 높은 수화비자는 문제입니다. 낮은 거래량과 이로 인한 슬리피지도 문제죠. 월 중에 거래하기가 어려운 점도 아쉽습니다. 어쨌든 레버리지 ETF는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